천지세무법인의 세무사 임승우 세무사 노희성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실적에 대한 결산과 그다음에 법인세 신고를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게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조특법 6조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노희성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으셔야 할 중요한 세액 감면입니다. 왜냐하면 감면율이 굉장히 높아요. 요건만 맞으면 100% 감면이에요. 또 100% 감면 시에는 뭐 최저한세라든가 농특세도 없기 때문에 정말 내야 될 세금이 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감면을 받으셔야 되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요건들이 뭔지 좀 살펴주시겠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중소기업이 법에서 정한 특정한 업종으로 창업을 할 때 이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또 창업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했느냐 아니면은 그 외의 지역에서 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창업할 당시의 나이가 청년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기간은 총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고 했는데 네. 창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를 창업으로 하는지, 또는 이것은 창업이 아니다라고 하는지 그게 있을까요? 네. 그런 창업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창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던 사업을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거는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도 새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에서 배제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던 사업을 뭐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새로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누군가 하고 있던 사업을 내가 새로이 인수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창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뭐 사업을 양도양수한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경우라는 게 먼저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은 내가 사온다는 거잖아요. 이제 사올 때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하죠. 뭐 건물이라든가 기기장치 등을 사오실 텐데 이런 사오는 금액이 내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 선까지는 창업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30%는. 사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게 창업 중소기업 감면인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특령 2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되실 거는 매출액 기준이에요.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놓은 특정한 기준 이상이라면은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이제 그런 대기업 정도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립성 기준인데 이 독립성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대기업과 관련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종 기준인데 업종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업종은 다 되고 한 가지 빠지는 게 이제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호텔업, 여관업, 단란주전업 이런 업종만 제외하고는
다 중소기업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 업종들은 중소기업에서 아예 제외시켜서 네. 본다라고 하는데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그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이 또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이 중소기업을 정할 때는 이제 포괄주의라고 해서 전체 다 되는데 특정 너네 하나만 안 돼라고 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서는 열거주의라고 하죠. 법에 적어놓은 명시해놓은 특정 업종만 이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뭐 건설업, 통신 판매업 이런 업종들은 전부 다 감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보실 거는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죠. 변호사나 변리사, 저희 같은 세무사 이런 전문직은 창업을 하시더라도 감면 업종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다 되고요. 요 업종 적혀 있지 않은 업종만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많은 업종이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감면인데 아까 100% 50% 감면이 있는데 감면은 5년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기산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 법에서는 창업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창업 초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처음 시작하는 기산점을 사업을 창업을 하고 소득이 처음 발생하는 시점부터 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번 연도 2022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올해는 적자가 났다. 그럼 뭐 올해는 이제 해당은 안 하고 만약 내년에 2023년도에 내가 뭐 1억의 수입이 생겼다. 소득이 그러면 발생하면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5년을 5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창업한 지역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른데 이 지역 수도권 감면 억제권역이냐 아니냐 요거는 어떻게 나누나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도 역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서울은 전부 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을 하고요. 그 서울 중에서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 있는데 포함하나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남동공단이라든가 청라,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은 제외를 시켜놨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제외되는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전체 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외곽 같은 뭐 김포라든가 이런 데는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곳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건 이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와 청년이 아닌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 따라서 세액 감면이 좀 다른데 맞습니다. 청년은 어디서 어디까지 청년으로 보는지 법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감면율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100% 감면이에요.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은 50%거든요. 네.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청년이 창업을 하면은 50% 감면인 반면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창업을 하면은 이제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년은 이제 나이가 15세부터 34세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15세면 굉장히 낮은 나이인데 창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마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나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나이만 따지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요건에 더해서 플러스로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이 이제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최대 주주이자 지배주주여야 되는 그런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개인 사업자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내에서 창업을 하고 이제 청년이 네. 이 조항을 이제 알고 그럼 난 수도권 밖으로 나가면 100% 감면이구나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예규로 이미 답변이 나와 있는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수도권 안에서 이제 창업을 했다가 밖으로 나가면은 감면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창업한 시점에 기준을 잡고 밖으로 나가더라도 이제 추가 감면은 없는 걸로 그러면 이제 하고 정리하면 있습니다. 청년이 수도권 내에서 창업을 해서 50%를 받다가 수도권 밖으로 나가면 100% 감면을 적용을 받는데 이때는 나가면 나가더라도 그대로 50% 감면을 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했다가 입지가 좋은 수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감면이 100% 유지가 되나요? 그 경우에는 이제 100% 감면받던 거를 그 이전한 연도가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는 50%만 받도록 이렇게 정해놨어요. 줄어드네요. 그렇죠. 반대로. 네. 이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조특법 6조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특법 6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감면 조항들이 있지 않나요? 네. 이 외에도 뭐 벤처기업으로 설립을 했을 때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이제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에너지 신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세한 거는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데,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이 창업을 했을 때 또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 감면에 이제 신성장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업을 할 때에는 이제 추가로 더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계형 창업이라고 매출액이 낮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감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창업 중소기업에 더해서 이제 만약 고용을 더 한다면 또 추가로 감면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다루지 못한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과 그 다음에 에너지, 신성장 서비스, 고용징대에 대한 추가 공제 감면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